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연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 방송 제목을 그저 조국 장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반어법이죠 당연히. 여러분, 이 글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대중적으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 글 좀 여러분 여기저기 좀 퍼날라 주세요.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네.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사실 지난해 말에 그 어떤 분이 올려서 이게 우리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이제 그룹들 사이에서 많이 읽힌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폭발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퍼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막 그 인터넷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목만 보고 또 뭐야, 어디서 또 이상한 보수 우익 꼴통이 이런 글 썼어? 이러면서 이렇게 읽었다가 진짜 정말 그래, 글은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글입니다. 정말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샬랄라님, 그래요. 리포액트로 직접 후원하시면 수수료가 떼인 게 없이 온전히 허재영 기자의 모든 그 취재 비용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이거 그래서 몇 개월 좀 전에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요즘 들어서 대중적으로 확 확산하고 있는 글이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국, 인생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네, 배운 것, 가진 것 미천하지만 조국, 당신에게 충고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조국, 인생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뛰어난 두뇌로 어쩌면 어려움 한 번 없이 서울대를 가고 최연소 교수를 하고 유학을 하고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라던 서울대 교수를 하셔서 어쩌면 인생을, 세상을 저보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자 닉네임님, 네, 햄버거 감사합니다. 주문해 주셔서. 네. 제가 채팅방 그 방송 진행할 때 많이 못 읽어드리는 점 양해해 주세요. 자, 마저 더 읽을게요.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요 며칠 당신을 TV에서 보면 평생 남을 의심해보지 않은 사람, 그저 타인을 선의로만 보는 사람, 그래서 참 속여먹기 좋은 사람, 속고 나서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 그 후에도 타인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저 고지식한 사람,
딱 어리숙한 백면서생, 책상 물림입니다.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김모 씨처럼 당사자 앞에서 그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 따위는 스스럼 없이 찢어버릴 수 있는 잔인함. 장모 씨처럼 자기 자식 흉 100가지는 모른 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실한 자식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흠집내는 뻔뻔함. 이모 씨처럼 아는 것 개뿔도 없으면서 아는 척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무지함. 여모 씨처럼 없는 간첩도 만들어내면서 선배임내 하면서 후배를 겁박할 수 있는 비열함. 이 여모 씨는 여상규 판사 말하는 것 같은데? 나모 씨는 누군지 바로 알 것 같죠? 자기 자식의 특혜는 음해라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다른 사람의 반칙 모르는 딸에게는 그 딸 인생 전부를 매도할 수 있는 나로남불. 나로남불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학의 비리를 언급하면 분노하지만 성심성의껏 키워온 작은 사학에는 침을 뱉는 후한무치를. 그런 걸 좀 배우십시오. 3주 동안 팩트체크 따윈 개나 줘버리고 몇십만 건의 의혹기사나 써 제끼면서 자신들을 기레기라고 부르면 모욕이라고 펄쩍 뛰는 뻔뻔함. 자신에 대한 의혹은 공적인 전파를 빌어 변명하면서 타인의 의혹에 대해선 고고한 양 비난하는 앵커의 이중성. 강골인 척, 심지 굳은 검사인 척 하다가 자신에게 믿음을 준 상관의 등에 칼을 들이대는 배신자의 행태를. 그런 걸 좀 배우십시오. 자식교육, 경제는 부인에게 맡기고 산 전형적인 경상도 50대 아재처럼 사시지 마시고 나모씨처럼 자신의 빌딩에 유흥업소도 임대 좀 하고 돈도 버시고 온 국민에게 사기친 그런 MB의 재능을 좀 배우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밥벌이도 서슴지 않고 끊어버릴 수 있는 잔인함을 좀 배우십시오. 인생 당신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백면서생, 책상 물림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장관을 마치더라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이건 타이건. 당신은 이제 21세기의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앞에는 그렇게 살면 지난 3주간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런 힘들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산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이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옛 독립운동가들, 자신과 가족은 불행했지만 21세기 독립운동가는 당당하고 존경받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제발 뻔뻔함도 배우고 잔인함도 배우고 치졸함도 배우고 비열함, 비겁함도 배우십시오. 인간이 아닌 것들을 상대할 땐 그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런 고결한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당신답게 살았으니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답게 살았으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답게 살았으니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리란 걸 압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깝고 비열하고 저급한 적들에게 분노합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21세기 독립운동가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삶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제일 먼저 화를 맞고 돌을 맞겠지만 뒤에 있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같이 아플 것입니다. 당신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발 비열한 적들처럼 변하라고 충언하지만 당신이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뭐랄까, 그죠? 이게 진심인 거죠. 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님 참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과거 역사, 아픈 역사들과의 화해를 시도하고, 그죠? 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해 가셨죠. 그런데 저들은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목격했잖아요. 박경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들을 좋은 태도로 선한 마음을 갖고 역사 속에서 화해를 시도하려고 해도 저들은 발톱을 이렇게 쏙 감춘 채 언제 또 다시 한번 우리를 핥힐까, 늘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노무현 정권 끝나자마자 바로 10년간 계속 봐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만 좀 당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예. 좀 우리도 좀 정치 보복도 좀 해. 왜 저들은 맨날 정치 보복을 하는데 왜 민주진영은 맨날 정치 보복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맨날 당하고만 있어요? TV조선 문 좀 닫게 하면 안 돼? 이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방송사가 없어지질 않아. 방송사 없애는 거 언론 탄압이어서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그러면 안 된대. 아니 TV조선은 진짜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진짜 난리 부르스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방송사 하나쯤은 없애도 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들은 이미 서울시장 다 잡은 것처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애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맨날 선한 모습, 민주주의 원칙만 지키다가 맨날 당하고만 사는데 우리한테 그런 사회를 자꾸 물려주실 겁니까, 조국 장관님? 저 아직 이제 40살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20-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 답답한 사회를 저한테 물려주실 거냐고요, 조국 장관님. 인생 그렇게 좀 살지 마세요, 제발 좀. 좀 방송사도 좀 폐쇄하고 나쁜 언론사들 징벌적 손해배상 좀 팍 때려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경원보다 자식교육 그렇게 뻔뻔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왜 그렇게 당하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살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가 막 풍통 터져요. 이 얘기하려고 유튜브 방송 제목을 그렇게 반어적으로 쓴 거고요. 제가 조국 장관이 삶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보통 어떤 정도로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인지를 제가 직접 조국 장관의 가족에게서 이제 들은 흘러나왔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그때 좀 설명드린 게 있었어요. 조국 장관이 평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때 왜 한참 막 논란이 이때 방송했을 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한참 사모펀드 논란이 일었을 때, 그래가지고 조국 장관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가로등 무슨 전멸기 사업인가 어딘가에 블라인드 투자인데 사실은 그거 미리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조국 가족 펀드처럼 운영됐다는 등 어쨌다는 등 그런 거 의혹을 그러니까 탱크님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린 거 아닙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처음에 논란이 일었을 때 해드렸던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을 설명드렸었냐면 이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이제 있을 때였는데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 이야기인데 조국 장관의 이제 아버지가 원래 좀 건설 회사 같은 거를 지역에서 운영하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조금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국 장관은 이제 서울대 교수로 있고 조국 장관 동생이 있잖아요. 남동생이
그 사업체를 이제 거의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너무 그 사업 수주가 잘 안 되니까 형한테 좀 부탁을 했나 봐요. 아니 형 주변에 좀 좋은 그 좀 인맥 좀 많지 않느냐. 지금 이게 건설 이게 수주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 형이 조금 이럴 때 조금 나서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딱 잘라 거절하면서 야 미안한데 그 회사는 너와 너의 아버지 회사이지 내 회사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가진 인맥을 그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울대 교수의 인맥은 사적인 인맥이라고 볼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실 조국 장관 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화가 많이 났었대요. 아니 솔직히 형은 부모님은 늘 형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예, 형 유학도 보내주고 뭣도 다 해주고 집안에 온갖 그 지원은 다 해주어가지고 형이 그렇게 해서 빨리 교수 자리도 되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집안일은 집이 망해가건 뭐 어쨌거나 신경도 안 쓰고 저렇게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형은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도 형은 그러는데 부모님은 형한테 그러니까 조국 장관한테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고 왜 모든 집안의 사업체의 모든 책임을 다 나한테만 떠넘기고. 그래서 조국 장관 동생은 대단히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섭섭한 마음에 형에 대한 섭섭함을 이야기를 한 거죠. 하고 다닌 거죠. 그랬던 일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섭섭하니까 주변의 친구한테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형은 맨날 부모님한테 예쁨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집에 신경을 안 쓴다. 아이 형제끼리는 그런 속상함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뭐 그게 이제 가족 간의 이제 어떤 갈등이자 다툼 뭐 섭섭함 이런 건데 이제 우리 국민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미담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평소 삶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마 부인이 어떤 펀드를 가입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남편에게 아무것도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그냥 집안일을 건사하려고 했던 그 가정의 모습이 사실은 조국 장관의 평소 그 이제 어떤 삶의 태도에서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제 공직에 올랐을 때는 우리 같은 제3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야 그게 말이 되냐. 가족 간의 부탁인데 야 부인이 그런 것들 펀드 가입하고 뭐 미공개 정보 어쩌고저쩌고 당신 민정수석인데 설마 그런 거 정보 좀 알아봐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탁을 했다면 조국 남편인데 설마 그걸 거절했을까? 우린 이런 인생을 그렇게 다들 살지 않잖아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 당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선으로 의혹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언론들이.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부부끼리 부인이 투자하는 내용들을 모를 수가 있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조국 장관의 평소 삶의 태도와 그 집안의 내력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들을 알고 있는 기자라면 그렇게 몰아붙이는 의혹 제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증언을 듣고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소문만 듣고 기사를 쓸 수는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한테 직접 연락을 했죠. 예. 이런 거 얘기해도 되냐? 사실이냐? 정말 당신은 장관님께서는 집안일에 조금도 당시에 20년 전에 그때 신경 안 써서 실제로 가족 형제 사이에 실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 맞냐? 안 좋았다기보단 동생이 불만을 가졌던 거 맞냐? 다 물어보고 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제가 이거 방송을 했던 겁니다. 제가 막 뭐 무슨 소문만 들었다고 막 이렇게 막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보도한 게 아니라 백업 취재를 다 하고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잠깐만요. 이런 이제 글들을 봤을 때 남들은 다 조국 장관의 삶을 이제 자신들의 삶을 투영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투영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조국 장관을 그 잣대로 비판하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조국 장관은 자기의 그 자기가 설정해둔 눈높이의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또는 침묵하고 인내하고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어쨌든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그저 아픔을 줬다면 고개를 숙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은 지들은 더 나쁜 짓 저지르면서 조국 장관만 계속 물러나라, 물러난 지가 언젠데 1년 넘게 아직까지 괴롭히고 있어. 그게 너무 열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초초왕님 감사합니다. 제작비로 잘 쓸게요. 그래서 그 진짜 악의 인센티브라는 말, 누가 지은 말인지 몰라도 그죠? 정말 진짜 만약에 인생 진짜 너 그렇게 똑바로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국민의당 쪽에. 그런 사람들을 쏙 빼고 그 댓글만큼의 그 뭐 하나 발견됐다고 해서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집안 완전히 멸문지화 해야 돼. 너 딸 의사 절대 안 돼. 응? 지금까지도 무슨 뭐 뒷조사 무슨 뭐 사찰하듯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적당히들 해. 응? 조국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미안하다고 말은 유감의 뜻을 표했으면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왜 그 딸의 그 직장까지 쫓아가가지고 인턴을 한 해 만에 뭐 거기다가 현수막을 또 걸고 별 지랄 난리 부르스를 지금까지. 이 악의 인센티브, 진짜 악인들은, 원래 악한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그, 악행을 저질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고, 아니, 이재용이 국민연금 그 몇 조 원 손실보게 만들면서 그 자기 경영권 그거 탈취해 가려고, 삼성 그 경영권 탈취해 가려고, 인수합병 그 시도하는 거를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거 막, 그렇게 나쁜 짓 저질러서 국민들한테 수조 원을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런데도 이재용이 감옥 가면 언론들은 막 그렇게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막 보도를 해주고 진짜 악인들은 원래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착각해가지고 그 정도 뭐 국민연금 수조 원 손실 끼친 거는 나쁜 짓도 아니냐? 응? 진짜 악인들한테 인센티브 좀 그만 줘요. 그리고 조국 장관은 이제 그만큼 사과하셨으면 됐어요. 이제 인생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고소 고발 다 하세요. 참지 마시고. 언제까지 이런 사회를 우리 후세대에 물려줄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좀 처벌 좀 받게 하고 계속 막 허위 가짜 사실 보도하는 방송국 신문사는 좀 망하게 좀 만들고 진짜 그 나쁜 짓 하는 검찰 옷 벗게 좀 만들고 그 김학의 같은 인간들 나쁜 짓 했으면은 붙잡아 둬야지. 근데 그거 붙잡아 두는 과정에서 뭐 조금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또 막 수사하고 자빠져 있고 아니 김학의를 무슨 뭐 편의를 봐주는 거를 수사하는 게 아니고 김학의가 출국하는 거를 금지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수사하는 나라가 어딨어?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이게 조국 장관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 진보 진영의 양심 있는 인사들, 뭐 하나 조금만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고개 숙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노회찬 대통령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님도 그래요. 왜 돌아가십니까? 더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깨끗하게 용서를 구하고 나머지 10년 20년의 기간을 더 뻔뻔하게 사는 인간들 보란 듯이
그 부패 척결하고 적폐들 척결하는데 맞서서 싸워 주셔야지. 그 왜 돌아가시고 마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좀 살아주세요. 좀 뻔뻔하게. 좀 뻔뻔해지세요. 괜찮습니다. 염치 있을 만큼 있는 거예요. 에? 괜찮아요. 진짜 나쁜 인간들은 저렇게 사는데. 이 얘기하려고 반어적으로 쓴 말이었어요. 조국 장관님. 그러나 바로 당신이 그렇게 살아와 주셨기에 저희 같은 후배 세대들이 어떻게 적폐들을 척결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이제 좀 뻔뻔하게 사십시오. 나머지 염치 있는 인생은 저희 후배 세대들이 살겠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다 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조국 장관님. 이 말씀 드리려고 반어적으로 써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